네. 된 건가? 네. 아, 소리 되게 크게 나는 리퍼 비슷할 제가 소리를 껐어요. 네. 되는 거. 그럼 제가 준비한 다른 논문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제가 준비한 논문은 시인 더 다크라는 논문이고 18년에 CVPR에서 나왔고요. 이거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사실 별로 모델을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툴 쪽에 대한 자료는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테이블을 보다가 제일 처음에 있는데 저희가 또 시인 더 다크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해서 우선 논문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 매우 유명한 논문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우선 사이테이션은 한 700쯤 안 되고 그 페이퍼 윗 코드에 보니까 페이버릿이 5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논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빙은 유튜브 아니야? 진짜요? 근데 근데 뭔가 그 논문 리스트에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선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모델 쪽 처음 보는 걸로 선택을 했고 이름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시인더 다크라는 논문은 매우 저조도의 영상을 어, 좀 뭔가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논문이고 이게 우선 이 논문의 결과인데 이게 실제 인풋 이미지 그리고 이게 그냥 ISO를 굉장히 높여서 찍은 이미지고 이게 이곳에서 제안한 어, 임시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거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어두운 화면에 어두운 상태, 굉장히 저조도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빛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한가라는 거를 좀 보게 되면은, 우선 ISO를 매우 높여서 찍으면 되겠죠. ISO라는 게 우선 카메라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빛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러니까 ISO가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이 두 사진을 보게 되면 이 ISO가 8000인 거랑 IS가 49000 정도인 세팅으로 찍은 건데 굉장히 약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이게 사진이. 그냥 사람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뭐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실제 없는 거. 제가 원래 인풋도 다 갖고 있었는데 다 저기 지워버렸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안 찍힌 거죠. 빛이 없어서 안 빛이 찍힌 없어 거. 아무것도 안 찍는데 뭐 어떻게 보고 약간 이제 짠 것처럼 약간 궁금증을 요구하시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 얘기하면 네네네. 진짜 없어요. 실제로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보통 세팅이 얘네는 이제 ISO가 낮은 상태에서 그 노출 시간이 한 0.3, 0.4, 1초 뭐 이 정도 굉장히 적은 상태에 이제 약간 인풋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SID라는 넷을 통해서 그 노출 시간이 굉장히 적은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노출 시간이 굉장히 큰 인풋 이미지를 아웃풋으로 만들겠다라는 예, 거예요. 키 아이디어는. 그래서 우선 일반적인 사진기로 찍을 때는 그러니까 ISO, 그러니까 필름의 민감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빛을 좀 많이 받게 하거나 혹은 카메라의 세팅, 그 조리개를 키우던가 아니면은 노출 시간을 늘리던가 플래시를 사용하던가 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지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 조리개가 이제 값이 낮을수록 이게 항상 헷갈리는데 이 값이 높을수록 조리개가 작은 거죠. 조리개가 작으면은 빛이 조금 들어오는 대신에 이 모든 빛들이 다 여기로 모이기 때문에 초점이 굉장히 깊게까지 볼 수 있고 이 굉장히 조리도를 낮게 이제 설정하게 되면 빛은 많이 들어오지만 이 뒤쪽에 그 포커싱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쪽은 블러가 돼 버리고 앞에 이제 초점이 맞는 피사체만 좀 잘 나오게 되는 문제, 그러니까 블러가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셔터 스피드를 좀 더 길게 주면, 그러니까 노출 시간을 좀 길게 주게 되면은 이게 움직이는 피사체는 또 이렇게 볼수록 빛은 많이 들어오겠지만 블러가 돼버리는 문제. 또 ISO도 ISO 값이 높을수록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겠지만 이 노이즈가 끼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이미지 파이프라인에서는 이 방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블러를 없애주는 디블러링이라던가 노이즈를 없애주는 디노이징 혹은 이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그 이미지를 잘 합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SID라는 네트워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 센서에서부터 우리가 디스플레이나 파일까지 이 아웃풋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이미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미지 프로세스 파이프라인. 이 이미지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이라는 거 안에는 사실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로우 데이터를 바로 아웃풋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센서로부터 받은 빅 데이터를 여러 작업을 통해서 아웃풋 파일, 그러니까 RGB 파일로 내보내게 되는데, 우선 인풋 자체가 RGB 파일이 아니고 좀 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센서 필터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면 되고. 어쨌든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미지 파이프라이닝을 언급을 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찾아봤어요. 근데 다 찾아보지 못했고 우선 트레디셔널만 좀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을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 베이어 패턴 그런 네 맞아요. 베이어랑 그러니까 지가 두 개고 R 밑에 있는데요. 그냥 B가 바로 설명을 어, 네. 베이어랑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카메라가 두 가지가 있는데 베이어랑 맞죠? 소니랑 후지 카메라를 사용했는데 이게 베이어 필터 그러니까 그린 픽셀이 두 개 그리고 빨강, 파랑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하던가 뭐 이런 방식을 하는 걸 디모자익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소니에서 사용하는 베이어 필터하고 얘는 엑스트랜스라고 후지 카메라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6x6으로 둘, 여섯, 둘, 여섯 이렇게 하나 갖고 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우 센서는 이 값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이제 RGB로 보내는 과정. 그 사이에 이제 이미지를 좀 더 사람들 눈에 이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을 이미지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거를 사실 이 논문에서 뭔가 새로운 네트워크나 모델을 제안한 게 아니어서 사실 그거는 좀 할 얘기가 많이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요 내용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이프라인 자체를 전부 자기 SID로 바꿔버리겠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저조도의 이미지를 밝게 보기 좋게 만들겠다. 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라는 거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빛,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서 찍냐에 따라서 그 색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을 흰색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런 실제 뭐 태양빛이냐 조명빛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날씨 상태도 있고 그래서 실제 흰색이 흰색으로 잘 안 찍힐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흰색으로 맞춰주는 일을 하는 게 화이트 밸런스고요. 디모자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센서가 이게 빛을 받아들일 때 그 픽셀마다 전체 RGB 값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뭐 다 필터를 걸어가지고 빨간색, 녹색, 파란색 다 아시겠다시피 녹색이 더 많은 이유는 사람이 녹색빛에 더 민감해서이고 그래서 디모자익 과정이라는 이게 실제로 센서에서 센싱되는 이미지인데요. 보시면은 다 아까 그 패턴대로 색깔이 바뀌어 있고
그걸 디모자익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의 사진으로 합성을 해주는 거. 디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 노이즈라는 게 단순히 빛이 없거나 뭐 이렇게 잘못 인풋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그런 열이나 전류 때문에 센서가 좀 우동작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이즈를 없애주는 거. 그를 디노이즈라고 하고 샤폰 같은 경우에는 음, 샤폰 같은 경우는 그 하이패스 필터라고 해서 그 경계와 경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샤프닝이 될수록 좀 더 사진이 선명해져요. 경계와 경계를 좀 더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샤프닝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눈에 보기 좋은 사진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좀 흐리멍텅하죠. 사진이 똑같은 사진인데 그렇게 되고 컬러 스페이스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찾아봤는데 좀 여기서 말하는 컬러 스페이스 컨버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RGB도 있고 무슨 어도비에서 사용한 RGB도 있고 무슨 뭐 다른 여러 색에 대한 스페이스들이 있는데 그걸 바꿔주는 과정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센서가 받아들이는 빛의 그 민감도와 사람의 눈이 바라보는 빛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주는 과정이다라고도 써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는 지금 전 두 번째 거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논문에서 말하는지 찾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그랬고요. 그리고 감마 커렉션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색을 좀 밝게 하고 밝은 색을 좀 어둡게 해가지고 대비를 좀 더 줘서 이 색 사진에 대한 약간 뭔가 선명함을 좀 더 주는 일을 하게 되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가 센서에서 받아들인 이미지가 파일이나 디스플레이로 나오게 되는 거고 결국 그 빛이 없는 사진을 좀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노이즈, 디블러링 그리고 약간 대비, 로우 라이트 이미지 인핸스먼트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전 것들의 문제를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디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부분 이런 합성된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뭐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에는 그렇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버스트 얼라이먼트 테크닉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한 프레임에서 최선을 다해서 뽑겠다. 버스트 얼라이먼트 테크닉 같은 거가 여러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뭐 잘 조합하는 그 테크닉은 우선 제외했고요. 그 BM3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디노이징을 하는 방식이 공간적인 방식과 시간적인 방식 두 가지가 크게 있고 공간적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변 픽셀을 봐가지고 그 픽셀을 어떤 식의 필터를 끼워가지고 뭐 이렇게 노이즈를 죽이는 과정 그리고 시간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버스터 얼라이먼트처럼 사진을 여러 장 찍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갖고 노이즈를 없애는 과정인데 BM3D 같은 경우 이것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 당시에 가장 좋은 디노이즈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더 다른 게 프레임 한 장에서 패턴이 비슷한 블락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디노이징을 시도하더라고요. 또 자세히는 보지 못했고 그냥 컨셉적인 아이디어만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BM3D 요 방식과 좀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목적 자체가 아까 말한 빛이 거의 안 들어온 이미지 보신 거.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노이징 뭐 이런 되게 사진에 관련되는 사진을 개성하는 이런 일반적인 어프로치들이 조금은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건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들이 다 잘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카메라 프로세싱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찾아봤고요. 논문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는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거기를 뭔가 딥하게 찾기 위해선 사실 논문의 토픽을 바꿨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일 핵심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한테 보여준 것처럼 까매 도도가 너무 낮아서 까매서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사람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까 그거 어떤 게 뭔가 저 안에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데이터가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저걸 뭔가 어쨌든 이렇게
뭔가 느낌은 그냥 저 안에 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식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가상으로 만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되게 뭐 필터를 잘 걸고 해가지고 되게 차이가 미세하게 칠것 같지만 좀 뭔가 거기서 그걸 뽑아내는 거. 네, 맞아요. 음, 이게 사실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되는지 진짜 모르겠고. 근데 된다고 하니까. 네. 근데 저거는 되게 신기해요. 위에는 살짝 시커멓게 보이는 감마가 근데 감마를 키우고 있는 시커멓게 잘 보이는 걸 보면 네, 이게 뭔가 리니어한 스케일이 아니라 뭐 좀 웨이트를 다르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두운 색 웨이트는 좀 더 그리고 이게 그것도 찾아봤는데 뭔가 이게 이해는 잘 되지 않아서 일단 뭔가 논리니어한 펑션을 써가지고 이런 대비를 바꿔주더라고요. 카메라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ISO 설정을 한 다음에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찍은 다음에 ISO 뭐지? 그러니까 ISO라는 건 저도 카메라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게 필름에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름에서 시작된 거고 그게 그냥 센서까지 이어진 건데, 그러니까 설정을 해야 돼요. 시작 찍기 전에. 그 이후에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리개나 뭐 익스포저 타임이나 ISO는 다 설정을 해야 되고 그 필름마다 다르고. 예전에 기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제가 손으로 잘 세팅하는지 아니면 보통 자동으로 알아서 뭐 아까 말씀 저게 F 얼마 뭐 시간 뭐 돌리고 그런 민감도 이런 거 다 그냥 알아서 설정됐던 거 같아요.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실제 보면 꼼꼼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 큰 모듈 설정이다 보면 잘게 나오는데 근데 작은 데로 놓치게 지금은 얼굴이 더 허옇게 얼굴만 그렇게 나오는데 땀이 너무 민감도 높아서 빛이 닿는 곳은 다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게 그냥 사진을 잘 몰라서 느낌이 보이죠. 네. 그래서 디노이징 방식은 지금까지는 그랬고 여기 밑에 거는 이제 어두운 사진을 좀 더 밝게 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어두운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0에서부터 2호 값들이 다 앞에 몰려 있잖아요. 이걸 쫙 펼쳐주겠다라는 거고, 감마 커렉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수식을 통해서 밝은 빛을 뭔가 밝은 걸 좀 더 밝게 하고 어두운 걸 좀 더 죽이고, 밝은 걸 좀 죽이고 이런 식으로 대비를 높이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제에 깔고 있는 게 이게 이미 좀 어느 정도 눈에 구분이 되는 이미지를 사용한 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어, 네, 제약들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플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변환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을 하겠다.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임시 파이프라인,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을 제안하겠다라는 거고, 플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플리 커넥티드 노드가 붙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 FC 노드를 빼고 거기에 컨볼루션을 넣어가지고 전부 다 컨볼루션으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플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부르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이게 처음 나왔던 제안한 논문은 그게 이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VGG넷의 마지막에 FC를 빼버려가지고 걔를 컨볼루션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사용을 하는, 네, 그런 애였고,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제 컨볼을 한 다음에 다시 디컨볼을 해서 이제 그 피처맵의 사이즈를 점점 맞춰주고 그 사이에 이제 스키 커넥션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피처들이 다 모이고 다시 펴졌을 때 그 어피어런스랑 그런 피처들 특성들을 다시 맞춰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스키 커넥션을 내게 되고 대표적인 게 유넷이 있고요. 그래서 SID도 유넷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논문이 두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기여한 바는 두 개인데, 하나는 데이터셋이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데이터들 디노이징이나 저조도 같은 경우 데이터셋들은 다 뭔가 합성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SID 데이터셋이라는 걸 페이퍼 위 코드 보면은
SID 데이터셋도 두 개 올라가 있더라고.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경쟁하는 모델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 얘랑 다른 거. 그래서 얘가 지금 1등이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게 좀 힘들죠. 그렇고 데이터셋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이 앞에 있는 값은 그 노출 시간이고 노출 배죠 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짧은 노출 시간 대비 300배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는 거고 이게 익스포저 타임이고 셋이 몇 개 있냐라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있는 건 베이어 필터 앞서 말씀드린 그 센서의 필터고 실제 촬영은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셋을 모았고 얘는 카메라는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그 자동으로 원격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000개 셋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게 이제 까만 게 그냥 인풋, 이게 앞에 있는 게 아웃풋 이런 식으로 이제 셋을 다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는 원본 대비 100에서 300배 되는 정도의 사진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뜬다. 모델을 말씀드리면 우선 직접적으로 센서에서 인풋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센서의 인풋을 가지고 이게 이제 소니 아까 베이어 로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엑스트랜스는 요 앞부분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얘네가 디폴트로 삼고 있는 건 이제 유넷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를 그러니까 요 네 개 블락을 가지고 채널 4개짜리를 이제 구성을 쫙 하는 거죠.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블랙 레벨이라는 걸 빼주는데 이것도 문에 안 써 있어가지고 찾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 블랙 레벨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도 카메라의 특성이랑 관련된 건데 그 기본적으로 센서 카메라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가 있고 그 겉으로 블랙 그냥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센서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센스고 이 센서가 주는 값을 이제 블랙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가 센서가 빛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 작동의 오류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라운드 블랙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기저 블랙 베이시스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소스 코드에서 봤을 때 블랙 레벨이 동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왜 빼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512로 그러니까 소니 같은 경우는 그냥 512로 박아놓고 다 빼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리고 좀 카메라 종류별로 그래서 소니 거 쓰는 해주고 해서 그러니까 소니 거랑 후지 거 다 봤는데 그러니까 빼주는 값은 달라요. 근데 사실 그게 찍을 때마다 값이 달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뭔가 근데 느낌이 그게 아니라 그냥 특정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한 그런 느낌의 옵셋이 그냥 약간씩 디바이스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에서 그 값을 빼주는 옵션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적이진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적으로 우선 세팅이 돼 있고 빼주는 목적은 기저의 검은색을 빼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값을 사용하기 위함이다라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는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감마 값을 곱해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노출 시간이에요. 노출 시간은 그러니까 300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 거랑 300배짜리 아웃풋 사진 찍은 거랑 이제 로스 펑션을 이제 돌려서 차이를 계산하면 될 거고. 컨볼루션 FCN,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유넷 같은 경우에 12개짜리 채널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그 D2S죠. 픽셀 컨볼루션 D2S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 RGB로 바꾸는. 그래서 아예 다른 이미지가 다른 RGB,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가 RGB로 가는 과정에서 이전 데이터와 합습을 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내겠다. 유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는 컨볼루션, 3바 이상 컨볼루션을 하고 백스플링, 그래서 반으로 줄고요. 4분의 1로. 또 컨볼루션하고 반으로 줄고 컨볼루션 줄고 컨볼루션 줄고
컨볼루션 한 다음에 업샘플, 그리고 컨캣, 스킵 레이어 커넥션 붙고 또 컨볼루션 3x3 컨볼루션 하고 업샘플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래서 스킵 커넥션 붙고. 네, 그래서 이번에 치라고요. 이것도 좀 읽어봤는데, 네, 얘도 원래 세그멘테이션, 의학적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디폴트는 이 유넷이었고, 사실 뭘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라고 논문에서 말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이 유넷이랑 캔이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한 이유는 크게 없고, 자기네들이 이 큰 이미지를 돌리기 위해서 GPU 메모리가 사용 가능한 정도의 네트워크를 선택했다. 뭐 다른 것들은 특히 어떤 이점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간략하게. 유닛이 그 메모리 엄청 많이 들고 음, 이게 카메라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모델이랑 GPU에서 카메라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얘가 그러니까 목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지역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은색을 밝게 하겠다. 이게 실제 카메라에서 리얼타임으로 동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 이미지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디오도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이 비디오 파이프라인은 지원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도 그거는 우선 움직이는 뭔가 영상에 대해서는 뭔가 하진 않고, 온라인 자체는 그 데이터셋을 모으면서 그 이미지를 온라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뭘 타겟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어. 근데 무선사에서 보면은 그 카메라 찍고 나서 저주도 촬영 그거 TF에 나왔잖아요. 사진 찍고 나서 그 포스트 프로세싱을 거치더라고요. 아마 저때 저런 모델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네, 그런 모델이 카메라에 직접 다이나믹하게 뭔가 적용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찍고 나서 찍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리얼타임은 아니고 예, 예. 말씀하신 다 찍고 나서 후처리로 그래서 좀 찍고 나서 조금 이렇게 프로세싱 하고 나서 나오거든요. 캔 안 써. 캔이라는 모델은 좀 더 간단한데요. 얘는 스킵 커넥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x3 선 돌리고 렐로 하고, 딜레이트를 2로 맞춘 다음에 한 번 다시 돌리고, 그 다음 4 돌리고 8 돌리고 뭐 16 돌리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3x3 컨볼루션 쫙 한 다음에 1x1 컨볼루션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고요. 네. 아마 그래서 전자는 왜 그러냐면 전자는 인내시 보면 피처 맵을 나중 레이어 내주잖아요. 그러면 메모리에서 다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GPU에서 돌리면 엄청 많이 되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피처 맵 그냥 버리면 돼요. 카메라에서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이해상 비전엑스에도 알려진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미러를 또 킹스가 나이키가 기반때 VP 9000이라는 코드 제가 인터넷으로 들고 있었는데 이쪽 네트워크 그대로 들고 있었던 건 아니죠. 다른 분들 있으면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저거는 인풋 이미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메모리 먹는 것도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게 전부고, 우선 결과 말씀드리면은 우선
300배짜리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테스트한 방식이, 그러니까 저도 거기 카메라 옆 그룹에 있었을 때 자꾸 주기적으로 빨리 테스트하라고 이 A/B 테스트를 계속 시켰거든요. 사실 눈으로 봤을 때 똑같아 보이는데 뭘 자꾸 공부하는 건지 바빠 죽겠는데 하여튼 아마존 이거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 얘네들이 뭐 알버몬 같은 건가 봐요. 사람 사가지고 이렇게 고르는 건데 그 테스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배 이상에서 이제 뭐 BM3D랑 버스트 대비 더 좋고 얘네들은 뭐 그냥 별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 좀 디플로이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다행히 얘네들이 친절하게 좀 뭔가 실험 결과들을 웹에 올려놔가지고 이거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색별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기존의 이미지 파이프라인이랑 자기네들이 제안한 방식을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올려놨더라고요. 또 노이즈들이 많이 끓는 거를 이제 좀 하나 했을 뭔가 선명하지는 않네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기존 파이프라인 대비 이미지 파이프라인.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 럭스를 정확히 제가 측정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빛이었거든요. 밖에서 찍을 때 0.1에서 3이었나? 3럭스였나 이랬고 안에서 실내에서 찍을 때 0.03에서 0.2 룩스 정도였는데 그냥 매우 진짜 빛이 없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괜히 날려버렸네요. 휴지통 다운 받았었는데 인풋 이미지를. 그리고 아까 그 당시에 제일 좋았던 디노이징 방식 DM3D랑 비교해 본 결과 또 이렇게 올려놨고 좀더 같긴 해요. 정말 그거 지금 네,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마 저기 파일질러에 있긴 할 텐데 이게 작은 거, 그러니까 인풋, 시전 인풋. 아, 실제로 들어간 인풋은 이 정도. 이게 0.1 노출, 0.04 노출, 0.1 노출. 그러니까 뭐 이게 대충 분간이 가긴 하고 이게 뭐냐면은 음, 괜히 좋네. 아니다. 얘가 이거. 이 위에 지붕이 보이시죠? 안 보이는 지붕이 자세히 보면 이게 더 안 보이는구나. 네, 보여요. TV가 더 안 보여요. 네, 보여, TV가 보여. 보여요? 바로 등에 보이고, 나 거기 지금 것처럼 네, 눈 좋으시네. 거기 뭐 흔적이 있잖아. 발, 밝기 조절 안 되나 이거? 네, 어쨌든 네, 모르겠다. 왜 잘 된다는 건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잘 돼. 왜잘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그냥 약간 결국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냥 또 옛날 원래 한국처럼 원래 기존에 하던 트레디셔널 방법을 그냥 네트워크가 어떤 뭔가 뉴럴 네트워크 적용했더니 무슨 사실 잘 되는 건가? 이게 뭐 얘가 제안의 네트워크 이거 얘를 위해서 특별히 한 게 아니고 인내시면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RGB가 인풋이 로우 데이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RGB면 8비트니까 그냥 0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놓으면 더 잘게 보게 돼.
값이 컸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8빗은 아니었고 16빗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디였어요? 딱 맞아 떨어지진 않고. 삽입? 잠시만. 삽입? 그런 식으로 맞춤식으로 아, 되게 아, 몇빛 뭐 어쩌고 참여하고 아니 얘네 네트워크를 학습을 안 시킨 거예요. 아 그건 풀트레이닝 갖고 아니 시켰어요. 학습을 한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14비. 오 내가 맞췄다. 14비 맞았는데. 14비 맞아요? 20승 곱하기 2 오 이거 16383. 16383. 그러네. 오. 축하드립니다. 14비시네요. 네, 이 데이트 때. 네, 14비시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눈에 안 보이니까 뭐가 있는데 우리 눈에 보는 거는 저희 눈에는 8비트로 해버리니까 눈에는 안 보여도 실제 데이터는 차이가 있는 거. 계속 그 차이를 어쨌든 계속 오. 이렇게 확대해서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면 눈에 저렇게 다 불러대서 다 시커멓게 불러도 되는 거 할 수 있는. 저게 엄청 실시간으로 돌면 경찰들이 밤에 안경을 실시간으로 해서 이미지를 다르게 써서 내가 시험 때. 네, 네. 그걸 굳이 빛으로 하지 않고 서버를 하나씩. 엠피어리 안 하고 그래서 하나에 가지고 블록별로 이미지 프로세싱 을 원래 고전적으로 저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카메라 단에서 ISP의 딥러닝 방식으로 처리를 좀 이런 거랑 비슷하게 바꾸려고 제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럼 캐논이나 뭐 소니 같은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에서 그런 단계마다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 세팅을 전문가가 한대요. 하는데 이거를 다 딥러닝 하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파라미터들을 그 자기들이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직하는 거 근데 그게 또 필요한가 봐요. 또 지났을 때 이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어떻게 바꾸는 그거를 이제 뭔가 기계적으로 하는 거가 한계가 있고 사람이 바꿀 때딱 보기 좋은 걸 만들어내는 파라미터를 찾아야 되는 게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디너닝 방식으로 다 대체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말씀하신 분이 장인 중에 한 분.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어떤 이걸 뭔가 딥러닝을 하려면 결국은 레퍼런스, 뭔가 레퍼런스가 있어 되게 좋은 결과물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는 거랑 아까 말한 그 센서 쪽 장인이 보는 거랑은 우리가 보기엔 이거는 똑같지만 센서 장인이 이 중에서 이게 제일 됐을 때 뭔가 이런 거를 누군가 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에 그런 것도 커버될 것 같은데 그때는 장인이 직업을 인간의 결과가 최고의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 장인에 의한 결과가 더 좋을 수가 있는 거니까. 푸지도 14비트시네요. 얘는 이게 블랙 레벨인데 이거 1024로 빼버리죠. 왜 스태틱하게 빼는지. 뭐 어쨌든 자꾸 짠 것처럼 이제 앞에 이야기를 연결해 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뭘 하나씩 바꿔가면서 뭔가 비교해 본 거예요. 비교해 본 거고 둘 다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이게 뭔가 이미지다 보니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느낌을 수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해서 노이즈를 비교한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PSNR이고 뒤에 있는 건 SSIM인데 PSNR은 그냥 수치적인 거고 SSMIM은
사람 눈을 좀 고려해서 뭔가 뭐라 그러죠? 어쨌든 뭐야 좀 더 그런 걸 비교한 거고. 그래서 유넷을 캔으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높은 값이 좋은 거예요. 좀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SIM 좋아. 넘어가죠. 네. 그래서 로우도 이제 RGB로 바꿨을 때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이건 로스 펑션은 기본적으로 L1을 썼는데 SSIM을 썼을 때랑 L2 썼을 때 비교하는 거 얘는 인풋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패킹했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값을 볼 수 있는 거고 스트레치드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한번 한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다시 늘리는 작업을 한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이 최고의 조합을 찾은 결과 뭐 이렇다. 익스페리먼트 컨트롤을 했을 때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딥러닝을 사용해서 어떤 로우 라이트 이미지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했고 그리고 기존엔 트래디셔널한 방식의 디노이징 파이프라인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셋인 SID를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움직이는 데이터에서 사용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는 얘가 이제 러닝을 한 게 이미 기존의 파이프라이닝을 다 통한 값을 이제 러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파라미터도 많이 들어갈 거고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세팅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도 뭐 아까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기 위해서는 꽤 많은 조합의 학습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보고 나니까 있으신? 그 사이테이션 700이 굉장히 많았고 되게 지역적인 비용 700을 해석하려면 많이 쓸 것 같은데. 좋아요가 5개밖에 없었어요. 왜 5개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바로 위에 있는 베이어 필터 같은 경우는 네. 저 베이어 필터 하나가 아까 소주상에서는 16비트 표현이 되는 네. 맞습니다. 이 녹제 3점이 16비트 14요, 14. 네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제휴이 되는 게 베이어 필터 같은 경우는 원복 나오는 파일 저기 한개가 합격돼도 한 픽셀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 방식을 디모이자이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픽셀로 매핑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개로 얘기해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면 네 개가 되도록 뭐 심플링 하나 뭐 보시는데 수식이 아까도 선생님이 말한 거의 결과 보면 나온 이미지를 4배로 뻥튀기 하지 않았어요. 맞는데. 그게 그 베이어 필터가 결국은 어떤 한 점에 해당하는 거를 색감, 강도 뭐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빛이 받아들이는 게 그 한 면적인데 거기서 녹색 두 개를 해서 4개 면적을 다 채워주고 빨간색으로 나와서 다시 4개를 채워주고 남색으로 나와서 다시 4개를 채워주고 이렇게 돼요. 이제 4개를 채울 때 어쨌든 지금 녹색은 2개가 있으니까 2개는 뭐 평균 내는 거 어떻게 조합해서 4개를 만드는 거예요. 인풋 사이즈랑 아웃풋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하나를 네 블럭을 4개로 똑같이 1대1로 어떻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녹색이 더 사람 눈에 민감하니까 녹색은 4개로 뻥튀기가 이제 하나 받아서 하지 않고 2개 받아서 그거가 어떻게 조합해서 하는 나머지는 여기 빨간색은 4개로 뻥튀기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격자처럼 예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저기 조금 이상한데 뭔가 그 필터를 통과하는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좀 되는 거구나. 이 녹색 필터들고 파란색 필터들고 하는 거 있어요. 네. 그럼 저 밑에서 그 실험 환경이
그래서 올해 이후에 나온 거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뭐가 어느 섹터가 더 A 다시 이해하지 못했어요. 밑에 루절팅 패턴이라는 게 지금 실험 환경에서 쓴 그냥 아, 이전인 건지 요거를 사용하는 거죠. 밑에 걸 네네. 이미 다 통과해서 레벨 폰틱이 됐어. 아니죠. 레벨 뻥튀기 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예시고요. 네. 실제 인풋은 다 각자 다른 값으로 그러니까 요 한 픽셀 픽셀마다 그 아까 그 빛을 통과시키는 그 필터를 다 달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다 들어오는 것 값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녹색이랑 이 녹색은 다른 값이고 다 하나하나 다 필터들을 단 거죠. 세 개 대야 필터. 얘는 녹색만 받는 거, 얘는 파란색 받는 거, 녹색 받는 거, 파란색 받는 거. 입력 자체가 뭔가 사람이 보는 이미지랑 사뭇 다른 네,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 완전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풋인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이미지가. 근데 저런 거를 카메라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뭐 이미지 나오는 거. 오, 그것까지는 제가 뭐 이미지 저장하는 게 데모 파일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파일이 아마 로우 파일일 텐데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게 아마 그냥 얘네가 사용하는 로우일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왜 웹에서 바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잘 만들었는데 뭔가 파일을 뷰어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 거 뷰어와 또 파일 형식을 파일 로우인데 아까 어떻게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 근데 이 로우인데 메타데이터도 없을 거잖아요. 이게 ARW는 또 다른 건가? 여기 소니 로우 이미지. 이게 메타데이터가 있나 보네요. 그치, 실제 로우가 아니라 메타가 실린 로우. 이게 이미지 파일마다 해석가 있으니까 그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눈에만 적혀 놓은 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많은 게 뭐가 있겠지. 거기는 어쨌든 어떻게든 필터 걸고 해서 뻥튀기에 가까운 나누는 거죠. 뭔가 공식 웨포 스카가 5,000개만 되면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떤 데를 이번에 그 페이퍼 위 코드 보면은 그 페이퍼 위 코드에 있는 그 좋아요 있잖아요. 그 별 다 다른 거 막 되게 막 몇천 개 막 이런데 얘 5개여가지고 한창 읽고 있다가 그거 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